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체포영장 기각된 윤석열 씨요. 네. 지금 또 근데 뭐 나오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소식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어제 저녁에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예. 뭐 사유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윤석열 씨 측에서 본인이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의견을 받아보겠다. 뭐 이런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그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윤석열 씨 측에 출석 일시를 고지를 했습니다.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특검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이 또 이제 입장을 별도로 냈는데 비공개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검이 요구한 시간은 이제 28일 오전 9시인데 본인들은 10시까지 1시간 늦게 조사에 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오전 9시하고 10시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찰 특검 조사를 받는 게 이제 다른 혐의가 아니고 내란과 연결된 혐의들이기 때문에 이 혐의의 어떤 무게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뭐 아침에 1시간 잠을 더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1시간 준비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은 자기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자존심 싸움, 기싸움 같은 거를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공개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 법률 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특검이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피의자와의 조사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 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을 원래 이제 기본으로 요청을 한다면서 윤석열 씨는 28일 토요일 10시경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할 거고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가 찰 대목들이 여러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지난해 이제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윤석열 씨가 이제 법률적으로 항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내세우던 것이 검찰이나 뭐 특수본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다.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도 불법이다. 뭐 계속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강조해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많은 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었던 것처럼 검찰총장까지 지내면서 익힌 수단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법꾸라지 행태에 동원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원을 뭐 자기의 지식을 동원하거나 안 하건 별 상관없는데요. 그 동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어떤 그 지식을 쓰는 것 같아서요. 보면 뭐 몇 시에 나가겠다 그걸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몇 시에 나가고 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거의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검찰 조사를 그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건 이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금씩의 어떤 조율은 있을 수가 있는데 9시에서 10시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봤을 땐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날짜도 아니고 이제 평일도 아니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어떤 조율 지점이 추가로 있을 수 있는지 뭐 저도 이제 경찰 조사 받아봤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씨는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인데다가 별다른 직업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날짜를 정하거나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직장인들처럼 뭐 다른 생활인들처럼 불편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사유가 뭔지 저는 뭐 오히려 변호인들한테 묻고 싶을 정도로 매우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특검의 조사 요구는 아니었습니다만 기존에도 이제 경찰하고 이미 3차례나 소환 조사를 응하느니 마느니 하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변호인단이 좀 통찰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곧바로 이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가 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28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공지된 시간을 전후해가지고 취재 기자들은 다 특검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개냐 비공개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특검보 측의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윤 씨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선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공개 비공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였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비공개 요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취지의 답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은 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 측에서 보기에는 출입 방식을 변경해서 특혜를 달라라는 요구기 때문에 전례를 봤을 때 그거는 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은 거고요. 공개 비공개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간은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늦추는 거.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박 특검보의 말을 더 이제 들어보시면은 명확해지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석열 씨 측의 결정이다.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사를 하는 날짜는 28일 토요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9시하고 10시는 뭐 제가 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10시에 나오겠다고 하면 10시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9시냐 10시냐는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박특검보의 얘기를 해석해보자면 안 나오려고 핑계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읽힐 수도 있는 뭐 특검 쪽에서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9시냐 10시냐가 아니고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나드는 장면을 기자들이 찍을 수 없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특혜를 봐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핑계로 안 나올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제 특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체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런 식의 수싸움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오늘 입장을 낸 거고요. 사실 뭐 기존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런 입장을 대외에 천명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경찰에서도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대리인단하고 소환 그 일정이라든지 방식 같은 거를 조율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출석을 안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시간만 끌었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판단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어차피 소환 조율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만 더 끌어주는 차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싸움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번에 이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씨 측에서 특검 조사에 응하게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이제 오늘 오전 조간신문들의 대부분의 평가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지난 23일인데 박억수 내란 특검보가 재판에 그러니까 공판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8차 공판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상황을 이제 봤었는데 그때도 윤석열 씨의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란 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특검의 성립 자체를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사람을 보내서 공소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재판정에서 직접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 쪽에서 해석하기로는 영장을 만약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씨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또 제기를 하면서 특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특검에 대한 정당성을 논란으로 삼으려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윤석열 씨 측에서 밝히고 그걸 법원에 자기네 의견서로 제출까지 한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가 되느냐? 결국 특검이 정상적으로 성립한 수사기관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올가맨 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특검의 시간이다. 특검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언제든지 본인들이 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의 이런 전략이요.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본인들을 위해서 절대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추정해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내란 혐의 피의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법정 형량 자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재판을 최대한 시한을 끌고 이 재판 자체가 그러니까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적법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게 더 주요한 목적이거든요.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의 조사에 응해서 거기서 이제 소명하는 것 자체는 사실 자신들한테는 실효가 없다고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특검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특검의 성립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방식.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정치적인 그 공세를 펼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난 그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게 나름대로는 주효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끌거나 법리적인 디테일을 따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일단 내란 특검 쪽에서는 그런 수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행동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 정도의 어떤 막무가내면 말입니다. 뭐 꼼꼼한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피의자 윤석열 입장에서 판단해 보자면 다른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자, 윤석열 씨 측이요 또 그 경호처하고 경찰을 고발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것도 좀 듣기에 따라서 황당한 일인데요.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군사 기밀을 누출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이제 그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인 건데요. 경호처 간부 4명 그리고 경찰 4명을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경찰에 이 통화 내역을 이미 제출한 것은 군사기밀 유출행위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이제 무단으로 갑자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호처가 통화 기록을 제공한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서 그 제출을 경호처에 요청을 했던 게 요구를 했던 게 경찰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는 전후하는 시기에 경호처에서도 이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 기록을 일부 특정해가지고 이미 제출한 거거든요. 완전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경호처 쪽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이제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 역시 자세히 비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뭐 그래서 제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행보는 아닌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윤석열 씨 측의 이러한 법정 어떤 전략이 주요하다 혹은 뭐 먹히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전달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입니다. 눈길 끄는 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요. 꽤 뭐 볼만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정연설이었다라고는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는 시정연설 때마다 여야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함께 좀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거나 혹은 뭐 지난 시정연설 같은 경우 지난해 있었던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도 않고 국무총리가 이제 대독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헌정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회 무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요. 오랜만에 대통령이 본 예산도 아닌 추경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고 그리고 야당도 뭐 환영은 아닙니다만 기존의 경우처럼 이제 직접 충돌하는 양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국가 경제 위기 탈출의 첫 번째 단계로 추가 경정 예산 3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들고 있는데
국회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예. 총 한 4,700여 자 분량의 시정연설이었고요. 주요 키워드는 역시 이제 경제입니다. 예. 24번 언급이 됐고 성장이 12번, 회복이 10차례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고 예. 회복시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예. 취지였고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예.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예. 강조를 했고 지금이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는데 연설 마지막 부분쯤에는 예. 이제 야당 쪽을 향해서 야당 의석을 향해서 함께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일종의 이제 협조 제스처를 예. 이제 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예. 피켓 시위를 하거나 뭐 야유를 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기립하긴 했지만 뭐 박수를 예. 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퇴장할 때는 예. 이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기립해서 악수 인사를 하고 예. 좀 먼 거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찾아와서 예. 인사를 건네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참 볼거리였어요 보면. 네, 과거에 그건- 못 보던 네. 광경 같아서요. 지난 몇 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래에는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런 일이 이제 흔하지는 않았었는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현안이기도 예. 하거든요. 이때의 추경 예산에 관련 그 지역구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면 예. 지역구 예산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대통령의 그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면서 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네. 본인 지역구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매우 있습니다.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퇴장할 때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이동을 해서 퇴장을 했는데 그때 악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 연설 중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대체로 좀 적극적으로 예. 이 대통령을 배웅을 했고 강명구 의원 악수를 청하는 이 대통령한테 허리 숙여 인사를 했고 네.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양손을 맞잡으면서 여러 차례 허리를 예. 깊숙이 숙였습니다. 둘 다 친윤계 인사로 이제 꼽히고요. 예. 김성원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은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밝은 표정으로 예. 또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가장 뒷줄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도 인사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대화 중에 웃으면서 이제 어깨를 툭 치는 예. 이 모습이 있었는데 나중에 권성동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달라. 예. 본인이 이제 손을 잡으면서 두 번이나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알겠다고 그 하면서 그림 어깨를 준비된 쳤다.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런 모습이 그림이 됐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군요. 네네. 예. 흘러갔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대화하는 도중에 이제 그렇습니까? 유튜브를 예. 보시는 분들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임종덕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보고서가 인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30일까지는 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영미 작가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